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10년차 프로 웹소설가가 분석해본 명일방주 엔드필드 스토리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니 왜 그러냐? 자, 일단은 제가 엔드필드라는 게임을 이번에 새로 나와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뭐 빨리 달리지는 않고 천천히 이제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게임은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렇고 재밌다. 이건 미리 인지를 해두고 이걸 얘기를 해두는데 이게 스토리가 이 스토리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서사를 아예 못 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사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나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막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스토리가 굉장히 짜임새 있고 스토리의 하이라이트 씬, 위기감 연출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스토리가 보는 사람마다 다 좀 힘들거든요. 이 힘든 이유가 이제 바로 웹소설 약간 초보 작가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을 해요. 그 많이 하는 실수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집중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봐요. 여기서 예시를 들게요. 예시를 들면은 여기가 뭐 어떤 차원 게이트가 터졌어. 여기 게이트가 열렸다고 생각해봐요. 야, 게이트가 열렸어. 그러면은 여기를 이 게이트가 열리고 몬스터가 이제 쏟아져 나와. 그러면은 이곳을 당장 봉쇄해. 이거는 봉쇄하는 것까지는 맞아. 봉쇄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게이트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일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급박한 상황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 일행이 여기를 딱 가요. 여기서 주인공 일행이 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문을 보호하고 있는, 문 관리하고 있는 군인 같은 놈이 나와요. 군인이 나와서 이제 주인공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신분을 확인해요. 이거는 오케이야.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왜냐면 신분을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들여보낼 수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솔직히 신분을 확인 안 해도 돼요. 이게 그냥 뭐냐면 당연히 개연성적으로는 하는 게 맞지만 급박한 상황이고 한 상황, 그다음 플러스 전개의 그 스피드함을 위해서 굳이 얘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 당장에 뭐 저기서 게이트 우리가 뭐 화산 터졌다고 생각해봐. 야, 이게 게이트가 사실상 화산급이거든. 그러니까 자연재해급의 게이트야. 그런데 화산이 터졌다고 해봐.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씨발 누가 들어가려고 해. 여기 화산이라고 쳐봐. 여기에 누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 물론 들어가면 안 되고 입구도 봉쇄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씨발 정신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냥 들어가도 솔직히까지 막 개연성에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런데 자, 일단은 신분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케이야. 왜? 이럴 수 있어. 개연성을 위해서. 이럴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미친년이 자기가 신분을 당신의 내 신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도 알려줘. 이게 미친 게 보면은 내가 여기 왔어. 근데 처음에 나라는 걸 몰라. 처음에 나라는 걸 못 알아보잖아. 나라는 걸 못 알아보는데 저는 당신이 예전에 봤던 어디에 명령서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그거를 가지고 당신의 신분을 추측해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이러면서 씨발 들여보내준단 말이야. 아니 이런 게 존나 많아요. 이게 급박한 상황이야. 급박해. 여기 후반부 가잖아? 1부 후반부 가면은 스토리 후반부 가면 급박한 상황밖에 안 나와. 상황밖에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 잠금 장치가 걸린 문이 있어. 장치가 걸린 문이 있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 딱 갔는데 여기 문이 잠겨 있어. 여기 문이 잠겨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야 이거를 가지고 야 저기 봐봐. 이걸 가지고 이거를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퍼즐이겠죠. 이 퍼즐을 풀면은 이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
원래 게임이 대부분 이러니까. 물론 웹소설에선 이것도 안 돼요. 웹소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두는 전개나 이런 게 안 좋은데, 어쨌든 게임이니까 퍼즐로 문을 따는 것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엔드필드의 문제는 이 퍼즐이 어떤 원리로 이 문을 여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이 씨발 지금 밖에서 화장 게이트 터지고 몬스터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지나가는 와중에 저기서, 자 봐봐, 이 퍼즐을 해서 A랑 B랑 연결하면은 이 둘의 상호작용 간의 교류 에너지가 뭐가 씨발 발생해서 오리지늄이 씨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상호작용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거야 라고 옆에서 존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되니까 급박함이 안 느껴져요. 아니 그러니까 급박한 거 맞아? 아니 이 새끼 아무도 안 죽은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가 결정적인 문제라고 하냐면은 이 안에 고유한 세계관이 있잖아. 이 안에 고유한 엔드필드, 명일방주만의 고유한 세계관이 있고, 이걸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설정 간의 상관관계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응? 뭐냐면은 설정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게 설정이 어려우면 많이 발생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설정이 유니크하고 어려우면 많이 발생하는 문제거든. 이게 뭐냐면 고유 명사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진입장벽이 되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 고유 명사들, 고유 설정들이 있잖아. 야, 얘 봐,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설정이 있어. 응? 이게 A 설정이랑 B 설정이랑 C 설정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개의 설정이 다 따로 논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만든 사람, 창작자, 작가의 머릿속에선 이 설정들은 사실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이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야. 왜냐면 A라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B라는 A를 막기 위해서 이제 B가 만들어졌고, B를 막기 위해서 C가 만들어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설정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요. 설정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서사가 진행돼요. 여기 서사가 진행되잖아. 그런데 이거를 서사가 진행을 그냥 해버리면은 얘네들이 이 플레이어가 이 설정 간의 이 유기적인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이것들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건지, 그러니까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왜 못하는지 알아? 존나 궁금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설정들을 온갖 진짜 때려 박아요. 그러니까 이 설정을 박는 게 아니라 설정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달라. 그러니까 설정을 그냥 푸는 게 아니야. 이런 설정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하는데, 뭐가 어떤 원리로 작용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설정들의 사이에 유기적인 그런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정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 결과가 사실 그거예요. 그냥 잠긴 문이 열린다. 그 다음에 폭발 에너지에서 네가 보호된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결과 자체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직관적인 결과가 나요. 그러니까 뭐 전력이 연결된다. 이런 거라던가, 뭐 그러니까 나오는 이 설정들로, 이 유기적인 설정들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값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현상이죠. 이 현상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은 굉장히 직관적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야. 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 내에서도 나왔던 엔드필드 내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침식이라는 게 있어요. 침식.
자, 침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상한 젤라틴 같은 뭐 액체, 붉은색 액체가 이제 길을 막고 있어요. 자, 여기가 길인데 이 뭔가 붉은색 액체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길을 막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게임상에서 여기로 가야 돼. 이쪽 길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 길을 뚫어야 돼. 이 붉은색 침식을 없애야 돼. 자, 그러면은 이 붉은색 침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 침식에 핵 같은 게 있어요. 요 동그란 핵 같은 거를 폭탄으로 부수거나 평타로 쳐서 부수면 되는데, 그래, 굉장히 직관적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목적도 직관적이야. 길을 이 다음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붉은색 점액질 같은 거에 핵을 부숴서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야. 굉장히 직관적인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나왔고 그리고 이 핵을 스캔할 수 있는 로봇이 어디 있고 걔가 고장났고 걔를 고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랄 막 존나 길어. 그냥 존나 길어. 그렇게 하면서 이 붉은색 액체가 결국 결과는 붉은색 액체가 길을 막고 있다는 거거든. 이거를 뚫기만 하면 돼. 나는 뚫고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씨발 얘가 왜 나타났고 이게 나타나면 어땠는지 이런 거를 보여준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웹소설 독자들이 좋아하는 전개는 뭐냐면, 자, 이 붉은색 액체가 떨어졌죠. 길을 막는 게 아니라 여 밑에 사람이 있어. 여 밑에 사람들이 이 붉은색 액체가 막 덮치더니 이 인간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갑자기 다 괴물로 바뀌어. 얘네들이 다 괴물로 바뀌어서 나한테 습격을 해. 그런 다음에 습격을 받고 습격을 이겼어. 그 다음에 뭐야 씨발 저 붉은색 액체는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붉은색 액체가 막 길을 막고 있어.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개상 뭔가 더 이 자극이 되고 몰입이 될 만한 사건을 던져주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만들어야지. 그냥 사건의 이 현상의 원인부터 설명을 하니까 죽을 맛인 거야. 와,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야. 이게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실제 뭐 어떤 일이 나한테 닥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궁금하게 만들었으면은 됐을 거야. 이게 훨씬 더 몰입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많이 착각하고, 이게 봐봐. 뭐 화산이 터졌어. 용암이 흘러요. 용암 막 마그마가 씨발 미친듯이 흐른다고 쳐봐요. 마그마가 미친듯이 흐르고 있고 막 집들 다 불타고 막 씨발 난리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옆나라 일이야. 아니야, 옆나라 정도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야. 반대편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면은 당신은 그 용암, 그러니까 화산이 왜 터졌는지 궁금할까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 오지에서 화산이 터졌대. 그러면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그 뭐 사람들 안 죽었으면 좋겠네. 다친 사람 없었으면 좋겠네 하고 말 거야. 너 한 며칠 후면 화산이 거기서 터졌다는 것도 까먹을걸? 근데 그 화산이 그 화산이 서울 한복판에서 터졌어. 서울 한복판에서 터졌어. 뭐 서울에 산 뭐가 있냐? 매봉산. 그래, 예전에 매봉산 뭐 이딴 게 씨발 화산 분출이 돼가지고 다 좆됐어. 그러면은 궁금해지겠지. 궁금하겠지. 이거랑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건의 전개가 이런 재해 같은 게 일어나면 그 주인공 일행 혹은 이제 세력이 거기에 이제 많이 휩쓸리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태에 관심이 간다고. 그런데 그냥 물론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게 없진 않은데 결국에는 이 게임이다 보니까 그 NPC나 이런 애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별로 그렇게 그 감흥이 안 와닿는다고. 예를 들어 NPC들 희생되는 거?
NPC들 희생되고 막 죽고 이러는 장면? 이거 솔직히 별 감흥이 안 들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 NPC가 희생되는 NPC가 내가 전에 나한테 그 마을에 오자마자 꽃을 건네줬던 소녀야. 이러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 내가 NPC들 막 죽고 뭐 희생되고 막 위기에 휩쓸리고 이런 걸 봐도 그냥 별 감흥 안 든다고. 근데 만약에 이 애가 이런 마을에 오자마자 꽃을 건네줬던 소녀라면은 아예 느낌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서사가 생겨야 된다고 먼저. 그러니까 여튼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주로 너무 현상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제 해결하기 위해 더 필요한 원리, 서로 설정 간의 상관관계.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지 이 작품을 보면서 좀 이 게임을 해보면서 확실히 느낀 것 같고요. 저도 다시 한번 느낀 것 같고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개연성을 챙기기 위해서 루즈함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는데 이 개연성 챙기는 것조차 그조차 이해를 못하니까 관심이 전혀 없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전혀 생기지 않아서 정확하게. 자,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개연성을 챙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 문이 막혔어. 뭐 붉은색 점액질이 나타나서 길을 막았어. 이러면 왜 이게 일어났는지, 이게 왜 길을 막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든 개연성 있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는 관심이 안 생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드필드 스토리의 문제점이라면 이게 제일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기에 가장 급박하고 이제 감동을 느껴야 할 이제 후반부 스토리가 너무 지루했다. 그냥 전체적으로 개연성 챙기고 설정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주다가 너무 루즈하게 가지 않았나. 조금 더 이제 다음 스토리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설정 많이 퍼먹였으니까 이제는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 중입니다. 자, 이상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